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의 의견이 좀 다른데요. 이럴 때 이혼 생각난다. 이런 거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어. 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5가지 요인들을 각각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제가 찍어서 올린 영상 중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이런 얘기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남녀 공통으로 일어나는 5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거를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달라서 각각 구분지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분들이 이럴 때 나는 이혼을 생각한다 라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 차이입니다. 왜 성격 차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남자분들이 그 부인이나 상대방 배우자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남자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 공감을 하지 않을 때 또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굉장히 서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화 코드가 안 맞을 때 남자분들이 하는 얘기를 부인이 전혀 못 알아듣는다거나 관심 없어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이 결혼 계속 유지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의 외도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외도 분류는 남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건 편견입니다. 지금은 부인들의 외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여러 케이스 중에도 부인이 외도해서 부인의 불륜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찾아오시는 남자 의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서 갈등인데요. 예전에는 주로 며느리들이 고부 갈등이나 시집살이를 힘들어하는 호소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결혼하면 보통 신혼집을 그 처갓집 근처로 많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맞벌이 하는 경우 그 부인이 집안 살림하기가 힘드니까 장모님이 오셔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혼하면 부인들이 아무래도 친정집 가까이서 살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집을 가까이 두니 아무래도 장인 장모님이 자주 오시기도 하고 자주 오시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장모님들이 사위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좀 합니다. 자네는 이게 왜 이런가? 자신의 딸이 힘들어하면 뭐 이런 것도 좀 하지 왜 안 하느냐, 또는 누구네 집 사위는 뭐 어떻다더라, 누구는 연봉이 얼마더라, 뭐 누구는 뭐 해서 뭐를 했대더라, 승진했대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위 된 입장에서 허허허 하고 그냥 예 그렇습니까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상처가 돼서 기분이 나쁘다,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떠오르는 그런 갈등 요인 중에 하나가 장서 갈등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큰데요. 엄마는 애를 좀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그 튜터 붙여서 좀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느 엄마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사립학교 보내고 고액과에 붙이고 고등학교 가면 대치동 제일 좋은 일타 강사 붙여주고 싶고 명문대학교 보내고 싶고 교육열이 엄청납니다. 물론 아빠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엄마는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반면 아빠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데 어려서는 좀 자유롭게 놀게 놔도 나중에 크면 어련히 알아서 공부할까, 좀 너무 처음부터 애를 통제하지 마,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화가
잘 되면 좋은데, 아, 그래요. 당신 의견도 좋으니, 그러면 뭐 중간에서 적당히 이렇게 뭐 절충합시다. 아니면 뭐 고액과에는 말고 그보다 조금 저렴하지만 좀 괜찮은 선생님 알아볼 테니 뭐 이 정도로 합시다라고 대화로 잘 풀면 괜찮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논리를 펴고 아빠는 아빠대로 논리를 펴면 중간에서 타협이 안 되면 결국은 큰 싸움이 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집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갑니다. 그야말로 이제 아빠는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빠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 좋은 환경에서 한번 커보자. 내가 몇 년만 고생하면 되지 하고 기꺼이 보내줍니다. 기꺼이 보내줄 수도 없고 마지못해 보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 2, 3년까지는 잘 버팁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는 상장 같은 거 받아오면 뿌듯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면서 뭐 영상 통화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3년, 4년, 5년 가면서 아이들이 외국에 나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라고 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거기서도 잘하려면 엄청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대치만큼 못 이루어줄 수도 있고 또 한국에서 혼자 남아서 열심히 벌어서 생활비, 학비 보내주려면 아빠 등골 빠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외롭습니다. 집에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휑해지고 그 허전한 마음을 엉뚱한 데서 풀게 됩니다. 그런 갈등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남자분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섹스리스 또는 속궁합이 잘 안 맞는 경우에 그런 이혼을 결심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연애하거나 결혼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이 사람하고 얼마나 잘 맞을지. 결혼해 보니 의외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참 엄청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런 5가지 이유가 남자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혼을 결심하게 하는 사유고, 반면에 여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은 제일 크게 다른 건 못 참아. 이건 도저히 못 참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남편의 불륜, 외도입니다. 이거는 절대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요. 2번째, 가정폭력. 예, 가정폭력은 저도 참지 마시라고 권하는 사유입니다. 3번째, 이거는 많이들 싸우시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돈, 경제 문제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집 사기 정말 힘들죠. 지방도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신혼부부들 결혼 10년 차까지 맞벌이 하셔서 집 장만하기 정말 힘듭니다. 차곡차곡 벌어서 적금 들어서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뛰는 속도가 더 훨씬 빠르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집값이 뛰고, 그러니까 2년 전세 사는 동안 열심히 모아서 그 다음 전세 기간에 전세 보증금 올려주면 정말 등골이 휩니다. 그렇다 보니 돈 많은 집 남자들 부럽고 돈 많은 집 시댁 부러워하고 누구는 도와주는 집 많은데 누구는 집 사줬다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하면서 돈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그 다음 아이들 공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결국은 돈 때문에 싸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인이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친정에 갔답니다. 그래서 친정 가서 이제 이혼 소장을 보내왔는데 그 사유인 즉슨 보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은 돈이 불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아까 남편 쪽의 의견과 동일하게 자녀 교육 문제였습니다. 이제 애들 유학이나 고액과외나 어떤 뭐 이런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한다거나 또는 아이가 청소년기에 들어서 이제 좀 그냥 무난하게 순탄하게 잘 커주면 좋은데 그 사춘기 들어서 반항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좀 이렇게 약간 일탈 행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아빠가 엄마한테 그 탓을 엄마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의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 때문에 애가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엄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는 당신은 그때 뭐 했는데, 그러는 당신은 애가 어려서 아빠하고 놀아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뭐 했어? 낚시 가서 골프 갔잖아, 등산 갔잖아, 애하고 놀아준 적 있어?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부부끼리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어느 집이나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그다음 5번째, 여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봐도 무관한 이유입니다. 고부 갈등, 시집살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많이들 좋아졌다고는 해도 아직도 고부 갈등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많고, 자녀들은 그냥 우리끼리 살게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또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 못합니다. 남편이 원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이게 구분을 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분리를 안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5가지 남자와 여자가 이럴 때 정말 이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이것만큼은 용서 못해,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그런 부분들이 하나둘씩은 가지고 계시죠? 예,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부간의 대화로 잘 풀고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순간 더 이상 못 견디게 될 때까지 놔두지 마시고 그 전에 예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불륜이나 가정폭력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이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륜이나 가정폭력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이게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용납하시지 마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럴 때 이혼을 결심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